안녕하십니까. 백일섭입니다. 서울은 조선왕조 500년의 수도였죠. 600여 년 전에는 한강이 서울의 경계선이었습니다. 한강 이북은 서울, 아래는 경기도. 지금은 전철 타고 한 3, 4분 건너가면 강남 강북으로 가지만 그땐 서울과 경기도였다는 얘기입니다. 또 청계천을 사이에 두고 아래는 남천, 북쪽은 북천이었고요. 그러다가 지금의 강남이 서울로 들어온 게 1963년이고 70년대로 넘어가면서는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이 되죠. 땅값이 무척 올랐는데 거기 슬그머니 정치권까지 개입해서 치부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제까지 이야기한 게 바로 거기까지였습니다. 인구 60만을 수용해서 도심 인구의 분산을 목적으로 한 영동지구 개발 사업이 한창입니다. 한강 동남쪽 837만 신사동, 압구정동, 청담동, 삼성동 일대 강남 지역 땅값이 최고조에 올라있던 1970년 초는 물론 대통령 선거가 있던 1971년 4월만 해도 강남 전 지역은 공사판이었다. 그런데 내 말은 왜 여기저기 까뭉개놓고 공사를 중단했냐는 말이오. 뭐요? 돈을 못 받아서 공사를 안 해? 그럼 우린 계속해서 이런 전쟁터 같은 데서 살란 말이오? 어떻게든 공사를 끝내야... 여보세요? 에휴, 참. 이자가 이거 멋대로 전화를 끊을. 이걸 당장... 아이고, 그만 좀 해요. 그만하면 알아들었겠네. 알아듣긴 뭘 알아들어. 그동안 전화를 몇 번이나 했는데. 사정이 있겠지요. 건설회사도 땅 파서 중장비 굴리는 거 아니잖아요. 돈이 없어서 공사를 못 한다잖아요. 그야 내가 할 바 아니고. 언제는 돈이 차고 넘쳐서 공사 시작했나? 여기가 지들 그때그때 생각나면은 엎었다 뒤집었다 해도 되는 땅이야 이거야. 문제는 문제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문전옥답들 이제 허업을판이 돼서 농사도 못 짓게 됐으니 어쩜 좋아. 잘한다. 하루아침에 땅값이 수십 배 오를 때는 이제 허리 좀 펴고 살겠다고 이웃집들 불러다가 떡까지 해먹은 사람이 누군데? 이렇게까지 사방을 파놓고 공사가 중단될 줄 몰랐잖아요. 에휴, 투기꾼들이 다 빠져나가고 중장비들은 꼼짝도 안 하고. 이 꼴을 언제까지 보고 살아야 하는 거야 이거? 에휴, 안 되겠어. 여보, 어딜 가려고요? 파헤쳐놓은 땅을 원상복구 해주던가 이놈의 구획정리를 하루빨리 끝내라고 종주먹이라도 돼야 할 거 아니야? 우는 놈한테 떡 주는 거야? 여보! 가서 따진다고 될 것 같으면 뭐 벌써 공사 끝났겠네. 1971년 9월 28일 경향신문. 서울시가 15대 역점 사업의 하나로 벌이고 있는 영동지구 개발 사업은 토지 투기붐이 크게 후퇴하면서 주춤한 상태에 빠져버렸다. 이 바람에 농토를 잃은 이 지역 3만 5천여 명의 농민들은 벌써 5년째 생업을 잃어 오도 가도 못하는 형편이고, 서울시는 무턱대고 905만여 평이나 넓게 잡았던 사업지구의 규모를 다시 9개 블록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개발해 나가기로 계획을 바꾸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그러나 부푼 꿈을 나날이 키워온 서울시는 불도저, 트럭 등 수백 대의 중장비를 동원, 산과 언덕을 마구 깎아 흙더미가 논밭 과수원 등을 모조리 덮어 불모의 땅으로 만들었다. 1971년 4월 제7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서부터 강남 개발 지역 일대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다. 당시 여당으로선 꾸준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모습을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을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서 강남 지역 개발 공사는 왜 중단됐던 것일까? 오늘도 중장비 업체가 3군데나 다녀갔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아시다시피 돈을 안 주면 공사를 안 하겠다는 거니까 돈을 줘야지. 그 답답한 소리 좀 그만하소. 김 국장, 내가 그걸 몰라서 물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돈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내 말은.
땅값만 올랐지 결국 땅이 팔리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내가 공부한 말죽거리 주변만 해도 그렇습니다. 채비지가 팔려야 공사를 할 수 있는데 40여만 평 가운데 팔린 건 3억 원어치밖에 안 됩니다. 헤이, 참. 이러다가 우리 서울시 재정 파탄 나는 거 아니요? 강남 하나 개발하려다가 서울시가 망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럴 위험은 없습니다. 하반기로 들어오면서 다행히 여의도 땅이 좀 팔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강남인데 그게 영... 일주일 전하고 똑같은 소리 하는 겁니까? 됐습니다. 그만 다들 나가보세요. 시장님. 뭡니까? 어차피 공사를 재개한다고 해도 일시적으로 900만 평을 개발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강남의 거점 개발 방식을 도입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거점 개발? 그게 뭔데요? 시장님, 대통령 각하께서 무슨 소리야? 대통령 각하께서 이리로 오고 계신답니다. 방금 정문을 통과하셨답니다. 뭐? 그걸 왜 이제? 내가 지난주에 지방 몇 군데를 돌면서도 말했지만, 전국에서 우리 서울시장이 제일 고생이야. 아닙니다, 각하. 그저 아니긴 뭐가 아니야. 지방은 점점 인구가 줄고 있는데 서울은 점점 이 밥숟가락만 늘어가고 있잖아. 한 집안의 애비 같은 심정으로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래야지. 우리 양시장 어깨가 무거우니까 잘해보시오. 예, 각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여의도에서 이 국군의 행사 준비를 좀 둘러보고 들어가는 길에 일부러 서울시에 왔는데. 예, 각하. 영동지구 말이야. 언제까지 저렇게 놔둘 건가? 시정의 전력을 모아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대책을 만들어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 강남 개발은 당장 강북의 인구 문제 해결책이면서 동시에 서울의 미래라고. 그런데 이렇게 흐지부지해서 말이지, 이 개발을 하는 둥 마는 둥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인데. 예. 서울시가 먼저 과감하게 투자를 해요. 전기, 가스, 상수도 같은 거. 이런 기본적인 걸 전부 다 갖추면 말이지,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 들어온다고. 예, 각하. 지금 개발 비용으로 쓸 채비지가 안 팔려서 이렇게 된 걸로 아는데, 인구가 늘면은 자연히 땅도 팔린다고. 그래서 또 개발을 계속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빠른 시일 내에 서울에서 제일 현대적이고 이 모범적인 그런 신도시가 가능하지 않겠소? 시장님, 찾으셨습니까? 손 국장. 아까 나한테 말했던 거점 뭐였습니까? 900만 평이나 되는 땅을 한꺼번에 개발하기가 어려우니까 쪼개서 개발하는 게 거점 개발 방식입니다. 누구라도 살고 싶은 생각이 들 만한 곳.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전망이 좋은 곳으로 몇 군데를 지정합니다. 그랬어. 그래서 한 개 지역마다 한 150평 정도로 구역정리 사업지구를 분할해서 개발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디서 먼저 개발을 시작하노? 아무래도 상공부가 들어갈 삼성동 지역, 영동대교가 들어가는 청담동, 그리고 공무원 아파트가 진행 중인 논현동을 먼저 시작하는 게 좋을 겁니다. 옳카니! 손 국장, 네 이제 뭐해? 천재 아이가?
그래서 우선 상하수도 들어가고 도시가스에 아스팔트까지 깔면 몇 가구가 그냥 만들어지는 거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면 한 동네가 만들어지고 차츰 넓혀가면서 아파트 단지도 들어가고 다른 공공기관들까지 이전시키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거기에 재산세까지 감면해준다고 하면 땅 살 사람 몰리지 않겠노? 물론입니다. 기업들은 세무조사 면제 문제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선국장. 그래. 가자. 좀 전에 뭐라 했노? 거점 개발 방식입니다. 안 되겠다. 강남에 아파트도 짓고 공공기관도 이전시키자. 투기 억제세 때문에 땅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재산세 감면해주고 기업이 들어온다고 하면 세무조사도 당분간 안 한다. 강남에 새바람을 일으키자는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됩니다. 이쯤 되면은 다시 투기 바람이 불만도 하겠죠. 거기에 강남 개발 대책 하나가 추가됩니다. 1972년 11월 15일 동아일보. 서울시는 15일 강남 구획정리 지역인 영동지구를 이상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이 지역 안의 토지는 주택지라 할지라도 50평 이하로 분할하지 못하도록 했다. 시의 이 같은 조치는 토지의 영세성에 따른 건물의 조밀화를 막고 정연한 신시가지 조성을 위해 취해진 것인데 이미 50평 미만으로 분할된 토지는 이 조치에서 제외된다. 국장님, 시민들 항의 전화가 빗발치는데요. 무슨 항의? 50평 이하 분할 금지는 돈 많은 사람들만 살라는 얘기냐고. 무시해버려. 하지만 시민들 항의도 일리는 있습니다. 내가 내 땅에 집 짓는데 10평이든 100평이든 내 맘대로 하겠다는. 김 과장, 당신 정신 있어? 그럼 도시계획국인 이런 게 왜 필요해? 먼 미래를 보고 도시계획을 하는 거잖아. 하지만 건축법상 건물 부지 최소 면적은 27평이고 사유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럼 내 땅이라고 해서 뭐든지 용인해주면 신시가지에 초가집 짓는 것도 허가해줘야 되겠네. 아니, 그건 좀... 쓸데없는 소리 말고 시민들 설득시켜. 이 사항은 벌써 각하까지 보고된 내용이고 허락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시행하는 거니까. 이거 받아. 이게 뭡니까? 자세한 시행 내용이야. 120평 땅을 가진 사람이 60평씩 분할하는 건 허용하되 95평 가진 사람이 47.5평으로 분할하는 건 금지야. 오늘날 강남 지역 주택가가 비교적 땅이 크고 고급 주택으로 채워진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렇게 서울시는 강남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강북 지역에 이런 대책을 내놓는다. 아니, 이게 뭐야? 뭔데 그래? 남진 나오나가 또 한판 붙는데? 아, 지난번에 시민회관에서 그 라이벌 대결 정말 끝내줬는데 말이야. 아이고, 최 사장. 이거 기사 좀 봐봐. 어디? 사치와 낭비 풍조를 막고 도심지 인구의 과밀을 억제하기 위해 종로, 중구, 서대문 지역에 있는 바, 캬바레, 나이트클럽, 여관, 터키탕 등 일체의 신규 허가는 물론이고 장소 이전도 불허하겠다. 아이고, 날벼락이 따로 없구만. 이건 우리야 상관없잖아. 앞으로 불허한다는 거니까. 아니지. 앞으로 불허하겠다는 건 기존에 있는 우리 나이트클럽이나 사롱 같은 데다가 그 각종 규제를 들이대겠다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아, 그렇구나.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 아이고, 망했어. 망했다고. 특정 시설 제한구역 지정은 사람들이 강남으로 갈 것을 압박하는 조치였다. 사실 1970년대는요. 제3한강교가 이어지고 경부고속도로가 뚫렸어도 지금처럼 강남이 붐비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빈 땅이 많았거든요. 빈 땅이 많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주차하기가 좋았습니다. 지금도 신사동,
압구정동, 역삼동 쪽에 접객옥수가 많죠. 배경에 이런 이유도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접객업소들까지 동원해서 강북 개발을 억제하고 동시에 강남 개발을 유도했는데 또 하나의 강남 개발 대책이 나옵니다.